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이상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5의 내신으로 합격증을 들고 온 친구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 이제 우리 학생인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다시 돌아온 이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 최영진입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합격증을 들고 와서 일단 지금 다시 오게 됐는데 지금 여기 합격증이 조금 수북해 보이거든요. 6개 중에서 몇 개 합격했어요? 일단 저는 4개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4개 학교, 사관왕. 일단은 사관왕인데 수시 카드 6장 어떻게 썼는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경희대 기회균형 1전형 국어국문학과 지원했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국어국문학과 지원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서류형으로 국어국문학과 지원했고요.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국어국문학과로 지원했고 숙명여대는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중어중문학과 지원했고요. 국민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상담했었던 카드하고 완전히 똑같이 썼습니다. 숙명여대의 중어중문학과,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종합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를 쓴다라고 하면 저는 농어촌 전형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딱 그대로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부터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합격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부터 붙었어요. 근데 이화여대에 이제 국어국문학과 여기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홍익대학교까지도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한 장 어디 갔어요? 사관왕인데. 숙명여자대학교는 이제 4차 전화추합이라서 전화추합, 합격증이 또 짜릿함도 겪으셨네요. 또 의도치 네. 않게 사관왕이라는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진학한 대학은 어디 갔어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시립대학교? 이화여대랑은 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문학과 들어가서 이화여대랑 시립대랑 둘 다 커리큘럼을 좀 공부를 했는데 시립대학교가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많이 연결돼 있는 수업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합격한 대학은 어디예요? 시립대가 가장 먼저 발표가 났고 아, 그래서 최초합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 놓였어요. 그렇죠. 제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학교기도 해요. 실제로 딱 원서 보자마자 이거는 시립대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 네. 학생이 원하는 인재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유일하게 또 최초 합격을 또 하게 됐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요 합격 소식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네. 너무나 좋았을 거고 네. 특히 이제 시립대가 더 학비가 더 싸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때가 사실 상담했을 때가 6월이거든요. 네. 3학년 생기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해서 이렇게 쓰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려고 결정을 했어요?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일단 원래부터 유니브 클래스 엄청 다 보고 있었고 이제 상현쌤 영상도 많이 보면서 신뢰가 엄청 쌓였었고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박람회 하면 가끔 가서 이렇게 상담도 받았는데 좀 겹치는 데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더 신뢰가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던 거죠, 그죠? 네. 상담을 했을 때 일단은 가장 크게 도움 받은 게 어떤 부분이에요?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전교생이 엄청 바쁘게 막 상담도 다니고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서치도 엄청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원서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좀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어서 수능 공부할 때 마음이 되게 푸근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어땠었어요, 그날 상담하고 나서? 그전에는 정말 모호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찝어주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확신을 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돼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때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수시 쓸 때
몇 가지 이제 좀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수학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반드시 A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친구는 이제 국어나 영어 성적이 좀 장점이 있으니까 국어나 영어 성적을 좀 올리는 거, 일단 이렇게 했는데 요 가지들을 다 달성을 했나요? 다는 못한 것 같고 다는 이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조건들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내신 성적을 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은 이제 2.13이라고 하는 등급이었어요. 최종 내신 어떻게 됐나요? 최종은 2.15로 마무리했고, 네. 내신 성적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죠? 네. 내신 성적이 떨어진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학 성취도는 A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칭찬을 좀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숙명여대는 이 정도면 괜찮긴 해, 근데 A 꼭 받아 라고 얘기했고, 이거 A 안 받았으면 아마도 숙명여대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A가 정말 중요했던 거고, 국어, 영어, 사회 내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1등급 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문과의 1등급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2등급 초반이긴 하지만 수학을 빼고 나면 굉장히 우수한 내신 성적이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 내신 성적에서도 그 대학교와 특히 인문 계열 대학이 원하는 정확한 성적이긴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인데, 최저학력 기준을 3합7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능은 하나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능 어떻게 봤나요? 국어 2등급, 수학 6등급, 어이구. 영어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으로 수능 쳤습니다. 아, 수능을 그러면 아주 잘 본 건 아니네요, 사실상. 다만 수능 성적이 어쨌든 최저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3합치를 목표했던 대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칭찬할 만한 얘기고 아주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쉽지 않았죠, 그죠? 네. 그죠? 어머니는 좀 이런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윤서가 그 하기는 했는데 조금 하면서도 좀 불안해하고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윤서 말로는 왔었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힘든 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죠? 또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포기도 했다가 다시 또 아, 그죠. 네, 그런 고3 엄마들이 겪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래도 되게 쉽지 않으셨던 건데 네. 이제 슬럼프가 많이 왔었다고. 계속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잠이 일단 잘 안 오고요.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우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슬럼프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성취해내는 걸 제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쵸.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플래너에 자세하게 적어서 성취감을 그날그날 느낄 수 있게 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되게 루틴화라고 하는 거예요.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루틴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되게 잘 됐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그 만족감을 네,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런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플래너는 정말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꼭 공부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부한 결과값이라도 적어라 라고 최소한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담반 출연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상 1학년과 2학년 때 생기부는 그냥 단순하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라고 하는 동일한 키워드 정도가 되게 반복됐던 형태가 좀 있어서, 다른 시야,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또 좀 고민을 해봐라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때? 우리 3학년 때는 좀 올라가면서 바뀌려고 좀 했나요? 그때 상담 받고 집에 가서 틈틈이 계속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 생기부를 그 인재상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주제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생기부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해두고, 제가 꼭 생기부에 넣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나 탐구들은 어디에다가 넣을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그렇게 넣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 3개 정도 꼽아서 그거를 엄청 깊이 있게 조금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별 맞춤 전략을 짰네요. 네, 그렇죠. 역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도 저희 유니브 클래스나 이제 설명회 때 많이 드린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 가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 분위기가 이런 내 생기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시는 학교가 있고, 그 안 듣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선생님들의 공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보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고 한다면 뭐 일단은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기부의 평가는 되게 좋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진로 역량이 굉장히 발전이 된 생기부로 바뀌긴 했어요. 진로적인 부분에서도 점수를 꽤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 어울리는 혹은 요거보다는 약간 정도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정도 생기부. 특히 이제 3학년 때의 창체 영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그 자율활동 에 있는 문학 작품 속에 있는 방언이 독자에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만 작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잘 써져 있어요. 대학교 때 쓰던 논문의 스타일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혹시 논문을 좀 봤나요? 네. 그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만약에 입학하게 되면 네. 그거랑 이제 인재상이랑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방언이나 그런 걸 배운다고 하길래 커리큘럼에 그쵸 네, 있죠. 그렇다고 하길래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문학 작품에서 방언은 뭐 사실성과 토속성을 줘서 너무 당연하게 방언은 좋은 거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좀 그 당연한 걸 좀 확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DBPR라는 논문 사이트에서 방언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여러 개를 읽고 나면 조금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 자 학급 특색 나는 전문가 활동으로 방언이 사실성과 개성을 살리는 문학적 장치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학습한 후 학교의 활동에서 배우고 나서 문학 작품 속 방언이 독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로만 작용할까라는 호기심 이게 이 주제를 좀 정확하게 잡아준 거고 문학에서의 방언 사용이 독자의 이해와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만의 개별적인 가설을 세웠고 실제로 방언이 오히려 몰입을 깬다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사실 의견이긴 해요. 그게 이제 뭐 토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운 안골족에 사용된 방언의 효과와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요. 비교 분석함. 근데 그게 아니고 용소와 며느리 바위의 구절을 예시로 해서 이런 방언이 인물의 개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방언이 과하게 사용되거나 표준어와 크게 다를 경우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몰입이 분산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본인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잘 썼는데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작가가 이거를 해설해주는 무언가의 강연에도 여는 대체제도 마련했다 라고 하는 것도 자료 조사를 해서 본인이 발표한 추가 탐구 영역도 있어서 기승전결이 되게 완벽하게 잘 돼 있는 형태의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성 방언을 주구석으로 설명할 때 문학적 몰입과 이해는 어떻게 달라가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깊이 탐구하고 싶다라는 미래의 얘기도 했어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아주 기쁜 얘기죠.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다면 더 좋아할 만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 3학년 때 그 준비했던 세특의 창체 영역을 면접관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방언 말씀하신 거 그거를 엄청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물어볼 만한 딱 생기부긴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도 딱 적어보고 얘는 국어국문학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저기서 확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라서 저 생기부가 아주 잘 준비된 생기부예요. 그래서 결과도 훌륭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신 성적과 이 생기부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합격 포인트는 정말로 뭐냐면 본인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건 정확하게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이 실제로 이제 연계되는 과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의 핵심은 연계성이라서 내가 배웠던 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는 단원이 대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걸까를 써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의 텍스트긴 해요.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칭찬을 진짜 10번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잘 적혀 있어서 이게 아마도 합격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늘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신 공부, 수능 공부 하면서 생기부도 열심히 챙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게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정해줄 만합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일단 마음이 조금 편한 상태로 이번에는 와서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즐거우세요, 그죠? 기쁨과 벅참이 좀 있으십니다, 그죠? 네. 자, 민수 학생 일단 입시는 끝났는데 우리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근데 학생들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많이 힘들고 또 엄청 지칠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그 감정에 엄청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진짜 좋은 결과 무조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인서울 4관왕에 합격한 우리 중상위권 이제 인문계열 선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